원가액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를 계속 해볼 거고요. 원리 핵심 문제 2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항상 계산기를 옆에다 소지하시고서 같이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은 계산하는 시간도 여기 녹화 영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줄여보고자 미리 계산을 좀 해놨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등교 주간에 꼭 담당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2번이에요. 다음 계정과 원가 계산표를 완성하시오.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를 한대요. 이제 배부를 직접 해보라는 소리죠.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제조지시서 3번과 4번은 미완성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번과 4번이 미완성이다 라고 했던 거는 얘는 월말 제공품 재고액이다. 월말 제공품 재고액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럼 해봅시다. 먼저 원가 계산표를 가지고서 해볼까요?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월말 제공품 재고액. 자, 여기 T 계정으로 옮기려면요. 먼저 원가 계산표를 작성을 먼저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번과 4번의 내용의 합친 금액을 나중에 여기 4월, 2월에 적어줄 겁니다. 자, 먼저 배부율을 구해볼게요. 직접 재료비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재료비 157만원 으로 제조간접비 78만 5천원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나눠보시면 얘가 0.5가 나와서 배부율은 50%가 될 거예요. 그냥 편하게 0.5라고 합시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쪽 차변 쪽에 있는 거를 다 더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다 더해보게 되면 379만 5천원이 돼요. 379만 5천원. 일단 이렇게 적어두고 제조간접비 배부를 먼저 해볼까요? 제조간접비 배부 0.5니까 어떻게 곱해준다? 여기 나와 있는 제조간접비는 직접 재료비 곱하기 배부율이에요. 자, 배부율이니까 0.5를 각각 여기 나와 있는 직접 재료비와 곱해서 제조간접비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63만 2천원에 0.5를 곱하면 31만 6천원. 자, 2번은 48만 4천원에 0.5, 24만 4천원. 그 다음 제조지시서 3번 29만원. 자, 29만원에 0.5를 곱하면 14만 5천원. 자, 여기 비어있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157만원에서 157만원에서 빼주면 됩니다. 나와 있는 63만 2천원, 48만 8천원, 29만 원을 다 더한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6만 원이 나오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0.5를 곱해서 얼마? 8만 원이라고 하는 배부액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채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채워볼게요. 자, 여기 제일 끝에 마지막에 있는 여기는 요거 3개 다 더한 거니까요. 3개 다 더한 거니까 38만원. 그리고 이 월초 제공품도 구할 수 있겠죠. 140만원에서 이거 3개 더한 걸 빼줍니다. 그러면 5만 2천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월 2월이 얼마예요? 44만원이죠. 전월 2월이라고 하는 거는 월초 제공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초 제공품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월초 제공품 52,000원과 여기 있는 금액을 더한 게 얼마야? 44만원이야. 반대로 얘기를 하면 44만원에서 52,000원을 빼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죠. 38만 8천원. 밑에 다 더합니다. 132만원. 그러고 직접 노무비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직접 노무비도 40만원, 20만원, 14만원이니까 전체 100만원에서 이거 다 더한 걸 빼줍니다. 다 더한 걸 빼주면
26만원. 그러면 여기는 69만 5천원. 자, 계산표 다 채웠습니다. 계산표 다 채웠으니까 이제 티계정으로 옮겨볼게요. 월 말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는 3번과 4번의 금액을 더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와 얘를 더해주세요. 다 더해주시면 69만 5천원과 38만원을 더하니 여기는 107만 5천원이라고 하는 월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79만 5천원에서 월말 제공품 재고액, 즉 4월, 2월을 빼주게 되면 당월 제품 제조 원가는 272만원입니다. 넘기죠. 272만원을 제공품으로 받아주면서 금액은 그대로 272만원. 그래서 더해주게 되면 328만원. 차월 2월이 나와 있으니까 차월 2월이 나와 있고 여기는 매출 원가입니다. 자, 매출 원가 256만원, 328만원. 여기도 379만 5천원. 이렇게 원가 계산표하고 제공품과 제품 계정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채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표를 먼저, 그 다음 계산표를 토대로 해서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을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할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계산기라는 좋은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체크해 두셨다가 등교 주간에 선생님께 각 반에 들어가시는 교과 담당 선생님께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직접 노무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제라고 해도 될까요? 해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숙제라고 하면 왠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예시 문제를 풀어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거고요. 풀어보시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5번 건너뛰고 6번입니다. 6번.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계산표랑 작성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하는 분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1학기 때 몇 안 되는 분계 중에서 원가 회계에는 분계가 몇 개가 안 된다. 그 중에서도 분계 중에서도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몇 개 안 되는 분계이기 때문에 분계 자체는 전부 다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관한 거는 1학기 때 배웠던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나서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모르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실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서 질문거리가 있다면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개별원가 계산,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의 포인트는 원가 계산표를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표 아까 앞에서 정의는 별로, 그러니까 전 시간이죠. 전 시간에 원가 계산표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작성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계산표를 작성을 해야지만 티계정으로도 옮길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를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배부 차이에 대한 분계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까지 한번 쭉 풀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요. 확인 핵심 문제로 가봅시다. 확인 핵심 문제 1번. 개별 원가 계산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 종류가 다른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 틀린 거는 연속적. 일정 기간에 있어서 제품 전부의 원가를 종합 산정하는 방법. 종합 틀렸습니다. 2개 이상의 제조 공정을 거쳐 연속 대량 생산하는, 여기까지만 하도 틀렸죠? 연속 대량 생산 틀렸고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제품의 종류, 규격 등을 관리하는 제품을 생산함으로 제품별로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네요.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알맞은 업종. 건설업,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선박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계 제조업, 이런 것들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못 만들 것 같은 것. 4번의 건설업. 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지시서 1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대요. 이거를 풀면 앞에 원리 핵심 문제도 아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잘 보세요. 먼저 노동시간 기준으로 배부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배부율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배부율은 작업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이게 노동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얼마예요? 10,000시간이죠. 뭘 나누죠? 제조 간접비 총액 160만원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는 160원, 개당 160원이라고 하는 배부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노동시간이 520시간이죠? 520시간을 곱하게 되면 얘는 83,200원이라고 하는 배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거를 가지고서 계산하면 돼요. 자, 직접 재료비 20만원, 직접 노무비 26만원, 그리고 방금 구한 배부액 83,200원. 자, 다 더하면요 543,3,200원이라고 하는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543,3,200원. 정답은 3번. 4번. 개별원가 계산 제도에서 간접 재료의 사용은 총계정원장 어느 계정에 기입되는가? 간접 제조 간접비입니다. 문제도 아니에요. 다음 5번. 성림기업의 기초와 기말의 재고자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중 2010X년 중에 제품 총 제조 원가가 700만원이었다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문제가 너무 길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자,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자, 표시를 해 놓고요. 자, 먼저 구해야 될 거는,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재료 매입액, 노무비 발생액, 간접비 배부액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재료에 대한 게 나와 있으니까요. 재료비 T 계정을 한번 그려보죠. 자, 재료비. 자, 먼저 원재료 2월이 있네요. 차월 2월, 그러니까 전월 2월이죠. 전월에 넘어온 거 10만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원재료 매입액 120만원 매입. 그 다음에 30만원은 차월로 2월 시키는 것 30만원. 자, 이렇게 하면 뭘 구할 수가 있냐면 당월 소비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액이 얼마가 되냐면 100만원이 되겠네요. 100만원. 그 다음 이제 제공품으로 한번 가보죠. 자, 제공품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공품. 조금 좁을 것 같긴 한데. 자, 제공품. 자, 제공품 기초예요. 기초라고 하는 건 1월 1일에 전월에서 넘어온 거 전월 60만원. 그리고 앞에서
구한, 앞에서 구한 재료비, 소비액이죠. 요거 재료비 100만원, 그 다음에 노무비 발생액 200만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배부액 380만원, 재간 380만원, 그리고 제조 원가가 얼마였대? 700만원이었대요. 그러면 제품이 700.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다음 달로 넘어가는 차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왼쪽을 다 더해 보시고 그 다음에 700만원을 빼주면 되는데요. 자, 암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580에 요렇게 더하면 680에 더하면은 740이죠. 740이네요. 740. 그러면 700만원을 빼면 여기 들어가야 될 거는 40만원이다. 아이고, 점이 없어야 되죠. 40만원.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했던 그런 티 계정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옮겨주시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 제도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 주문 생산의 형태,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의 필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특정 작업 지시서에 의한 생산, 완성품 환산량에 의해 투입된 원가 배분.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무조건 종합원가 계산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편할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 7번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제품의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중요하다고? 직접비, 간접비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가 정확히 배부가 된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 2번, 3번, 4번에 틀린 건 뭐냐면 제조 직접비예요. 직접은 뭐라고? 직접은 부과라고. 그리고 간접비가 배부라고요. 이해되시죠? 처음에 전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1차시 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별거 아닌데 뭐 그냥 말장난 같은데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 제도에서 적용되는 제조 간접 원가와 예정 배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이므로 제조 간접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1번부터 틀렸는데 제조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랑 직접 원가에 제조 간접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뭐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죠. 1번. 나머지 2번, 3번, 4번. 배부율은 기계시간 또는 직접 노동시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맞고요. 예정 배부액이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대 배부. 미리 배부한 게 많았을 때는 과대 배부. 그리고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부문별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요거는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아서 앞에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서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없지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실전 핵심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은 이번 온라인 주간에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실전 핵심 문제는 앞에서 이제 앞이 아니죠. 그 전산회계 운용사나 전산회계나 이런 기출 문제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운용사나 전산회계를 준비해봤던 친구들은 좀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요. 앞에 원리 핵심 문제 풀어보라고 했던 것들 꼭 풀어오셔서 부족한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은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